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코모 vs 우디네세. 이 경기는 코모의 전방 침투와 우디네세의 무너진 하이라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다. 코모는 두비카스니코 파스보이보다 삼각 편대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 점유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를 흔들어 놓는데 강점을 지닌다. 두비카스가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등을 지고 볼을 지키는 순간 니코 파스는 전개축을 잡고 보이보다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3단 콤비네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우디네세는 3백으로 하이라인을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이 한번 헛돌면 세컨 커버가 없어 뒷공간이 통째로 열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코모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과하게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전환 속도에 집중해 우디네세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다. 니코 파스가 상대 빌드업의 방향을 읽고 패스 코스를 차단하는 순간이 나온다면 곧바로 두비카스에게 전진 패스를 꽂고 그 다음 템포에서 보이보다의 타이밍 침투를 활용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드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우디네세의 윙백이 공격 가담 후 제때 복귀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코모의 측면 자원들이 넓어진 사이드 공간을 활용해 크로스와 컷백 루트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여지도 크다. 반면 우디네세는 이게르 브라보의 움직임을 활용해 뒷공간을 노리려 하겠지만 중원에서의 패스 선택이 단조롭고 칼스트렘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순간에는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스리백이 하이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를 모두 내주면서 코모에게 연속적인 슈팅 기회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코모는 세트피스에서도 두비카스의 제공권과 보이보다의 위치 선정으로 우디네세의 애매한 마킹 전환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전반에는 우디네세가 체력과 활동량으로 버티려고 하겠지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있고 한 번 타이밍 침투를 허용하는 순간 경기 분위기가 급격히 코모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후반 60분 이후에는 우디네세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파울로 끊는 장면만 늘어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면 코모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몰아붙이기보다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하이라인 뒤로 보이보다의 침투각만 꾸준히 살려도 득점 기대값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우디네세가 라인을 올리면서도 세컨 커버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약점 때문에 코모의 오프 더 볼 움직임과 역습 템포가 누적될수록 홈팀 쪽으로 스코어가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코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턴 빌라 vs 노팅엄. 이번 경기는 단순히 4-4, 2와4, 2-3-1이 맞붙는 기본 포메이션 싸움이 아니라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 얼마나 공격 방향을 직선적으로 가져가며 세컨라인 활용을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아스톤 빌라는 전반에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경기 흐름을 읽다가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 전환으로 스위치를 올리는 팀 컬러를 갖고 있다. 부엔디아가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며 반복적으로 낮은 크로스를 시도하면 노팅엄 수비는 라인을 유지하기보다 본능적으로 골문 쪽으로 물러서며 페널티 박스 안에 숫자를 쌓게 되는 흐름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살아나는 카드가 바로 틸레만스의 세컨라인 침투다. 박스 안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순간 틸레만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노팅엄 수비가 정비되기도 전에 박스 앞에서 날카로운 슈팅각이 열리고 한 번만 방향이 제대로 맞으면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로저스는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공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중원에서 측면까지 이어지는 패스를 받는 즉시 전진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부엔디아와 틸레만스가 활용할 공간을 넓혀준다. 노팅엄은 깁스 화이트와 허드슨 오도이, 이고르 제수스를 활용한 역습 카드로 맞불을 놓겠지만 점유를 길게 가져가며 박스 앞을 지배하는 경기보다는 상황에 맞춘 대응에 가까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가 후반 승부처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직선적인 공격을 전개할 때 더블 볼란치 앞뒤 간격과 박스 외곽 하프 스페이스 관리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소로 남는다. 한번 수비 블록이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간 뒤에는 세컨드 라인에서 튀어나오는 틸레만스를 어느 쪽에서 누구의 마킹으로 책임질지 애매해지는 순간이 생기고 이때 슈팅 허용각이 벌어지면 실점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다. 아스톤 빌라는 교체 카드를 통해 후반 중반 이후에도 측면 스피드와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노팅엄은 상대보다 교체 자원의 폭이 다소 좁아 라인 유지와 압박 강도가 조금씩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톤 빌라의 직선적인 공격 전환과 세컨라인 활용이 더 자주, 더 깊게 박스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노팅엄 수비는 점차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노팅엄이 역습 한두 번으로 스코어를 흔들 여지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후반 승부처에서의 결정력, 교체 싸움까지 고려하면 홈팀 쪽으로 기대값이 더 기울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직선적으로 몰아붙이는 아스톤 빌라의 공격 패턴과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틸레만스의 움직임이 노팅엄 수비 블록을 얼마나 자주 깨뜨리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셀타비고 vs 발렌시아.
이 경기는 순위표에서 여유를 확보한 셀타비고와 강등권 바로 위에서 버티고 있는 발렌시아의 심리와 전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판이다. 셀타비고는 파블로 듀란과 이아고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한 간결한 공격 루트를 통해 적은 터치로도 박스 근처까지 거리를 좁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라익스 모리바가 중원에서 압박을 한번 풀어낸 뒤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투입하는 순간 듀란과 아스파스는 수비 라인 사이와 뒷공간을 번갈아 파고들며 수비 간격을 흔들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반면 발렌시아는 올 시즌 내내 26실점, 1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수비 조직에서 불안한 장면을 반복해왔고 강등권 18위지로 나와 승점 1점 차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이 경기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지나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블록을 내리고 버티려 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원과 측면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고 3백과 중원 조합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가져가다가 모리바의 전진 패스를 기점으로 한두 번 속도를 끌어올리는 패턴만 제대로 살아나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홈팬들의 응원이 더해지는 순간 셀타비고 선수들은 전방 압박 강도를 한 단계 더 올리며 발렌시아의 빌드업 실수를 유도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프리킥 코너킥 등 세트피스 찬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발렌시아는 우고 듀로의 역습 한 방과 세트피스로 맞불을 놓을 여지가 있지만 수비적으로 이미 흔들린 시즌을 보내는 상황이라 한 번 실점한 뒤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먼저 날카롭게 찬스를 마무리하느냐의 싸움인 동시에 실점 이후 멘탈과 조직력을 더 오래 유지하는 팀이 누구냐를 가르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 홈에서의 경기력, 그리고 간결한 공격 루트의 효율성을 모두 묶어서 본다면 승리 가능성의 저울은 셀타비고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셀타비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제노아 vs 피사. 이 경기는 누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를 더 촘촘하게 관리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피사는 이번 시즌 내내 수비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쉽게 열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피사가 리그 19위까지 추락한 것은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수비 구조 자체가 실점을 부르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이런 불안한 수비 조직을 상대로 제노아의 플레이메이커 스탄치우가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며 전진 패스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스탄치우가 박스 앞 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콜롬보는 니어, 포스트와 페널티 스파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수비 시선을 끌고 그른베크는 박스 바깥에서 세컨볼 슈팅을 노리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사는 수비 라인이 흔들릴 때 라인 간 간격을 다시 좁히는 속도가 느려 한 번 막아낸 듯 보여도 두 번째 세 번째 슈팅을 연달아 허용하는 위험한 구도가 자주 만들어진다.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피사 선수들이 라인 간 간격과 박스 커버 문제를 계속해서 노출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제노아 입장에서는 홈에서 상대의 이런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며 경기를 설계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피사가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라인 유지력을 고려하면 경기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무게감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종합적으로 전술 구조 수비 안정감 하프 스페이스 활용도까지 모두 합쳐보면 이번 매치는 제노아가 경기 주도권과 스코어를 동시에 줄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제노아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사수올로 vs 파르마. 이번 매치는 공격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 그리고 전환 타이밍을 잡는 능력에서 사수올로와 파르마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구도다. 사수올로는 포백을 앞세운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볼로카가 중앙에서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주며 공격과 수비를 연결한다. 피나몬티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버티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묶어두고 떨어지는 볼을 보드랍게 처리해 2차 공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좋아 세컨볼 상황에서 항상 위협적이다. 베라디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왼발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가져가며 파르마의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뒤엉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 수 있는 카드다. 파르마는 측면 압박 강도는 나쁘지 않지만 한번 중앙으로 라인이 몰리는 순간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 틈을 타 상대에게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때 볼로카가 중앙에서 압박을 한번 흡수한 뒤 측면 혹은 하프 스페이스로 방향을 전환하면 파르마의 수비 간격이 더 넓게 벌어지면서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파르마가 시즌 내내 단 11득점에 묶여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수올로의 포백 수비를 상대로 꾸준히 찬스를 만들며 멀티 득점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펠레그리노와 베르나베의 개인 능력의 기대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수올로는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전반부터 볼 점유와 지역 점유를 높게 가져가며 파르마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려 할 것이다. 전개 과정에서는 볼로카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베라디가 하프 스페이스로 안쪽 침투를 가져가면 파르마 수비는 한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반대 전환을 뒤늦게 따라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르마의 윙백과 중원 라인은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포백이 아닌 스리백 구조 특성상 좌우 커버 범위까지 넓어져 실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사수올루는 앞서 나가는 스코어를 만들 경우 후반에는 라인을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중원에서 경기를 잠그면서 역습 위험만 남겨두는 운영으로 경기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파르마는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조금씩 올려야 하는 입장이라 뒤 공간을 더 크게 노출하게 되고 이 구간에서 베라디와 교체로 들어오는 측면 자원들이 다시 한번 속도 싸움을 걸어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사수올루가 공격 템포와 전환 타이밍을 쥐고 파르마는 수비 블록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실점 위기를 맞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 스코어 양상 역시 사수올루가 실점 리스크를 크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득점을 가져가며 파르마의 빈약한 득점력이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사수올루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브라이턴 HABS 벌리 이 경기는 300대 300의 대칭 구도 속에서 누가 더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빠른 역습 전개를 보여주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브라이튼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너무 높게 올리기보다는 3백과 중원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탈취하고 하인세루드를 거쳐 전방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하인세루드는 미드필더 진영에서 한 박자 빠른 전환 패스를 구사하는 유형이라 벌리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그 뒤편에 생기는 공간을 정확히 겨냥해 패스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루다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수비 뒷공간을 향해 폭발적으로 파고드는 타입이라 하인세루드의 킬 패스와 그루다의 침투가 맞물리는 순간 벌리 수비는 단번에 균열이 날 수 있다. 웰백은 전방에서 수비를 등지고 버티면서 세컨볼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지고 동시에 중앙 수비를 끌어내면서 그루다에게 더 넓은 러닝 코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반면 벌리는 브로야에게 롱볼과 전진 패스를 투입해 세컨볼을 노리는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브라이튼 3백의 1차 대인 방어가 견고할 경우 2차 가담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공격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 브룬 나르센이 개인 기량으로 측면에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팀 전체의 라인이 길어지는 구간에서는 그 장면 하나를 살리기 위해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벌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다 공을 잃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 하인세루드가 자유롭게 볼을 잡을 여지가 생기고 그 뒤에는 이미 그루다가 라인 뒷공간을 향해 스타트를 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벌리의 최종 수비진은 브라이튼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한 박자씩 뒤쫓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3백 구조 특성상 한 명이 타이밍을 잘못 끊으면 나머지 두 명 위로 공간이 크게 열리는데 브라이튼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연습이 잘 되어 있는 팀이라 벌리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브라이튼은 단순히 빠르게 치고 나가기만 하는 팀이 아니라 역습 상황에서도 하인세루드가 한 번 템포를 조절해주면서 최적의 패스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있어 마무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벌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아도 3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브라이튼의 이선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브라이튼이 수비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역습과 전환 상황에서 더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벌리가 점유율 일부를 가져가더라도 최종 수비 라인 뒤가 계속해서 열리는 구조라면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 부담은 벌리 쪽으로 더 크게 쌓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3백 안정감과 역습 설계, 키플레이어, 조합에서 브라이튼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벌리는 경기 내내 뒤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버텨야 하는 입장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울버햄프턴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수비 불안에 시달리는 울버햄튼과 파케타를 중심으로 포켓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웨스트햄의 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울버햄튼은 3백을 바탕으로 윙백 라인을 높게 세우며 공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지만 현재 실점 페이스와 순위를 보면 수비 조직이 전혀 정돈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경기당 2.16 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라인 간 간격 관리와 박스 안 집중력, 전환 속도까지 복합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반면 웨스트햄은 루카스 파케타가 중원과 이선을 자유롭게 오가며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 순간 윌슨과 제로드 보웬이 상대 수비 라인 뒤 포켓 공간을 정확하게 물어뜯는 패턴이 매우 매끄럽게 돌아가는 팀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울버햄튼 수비는 파케타의 움직임에 낚여 라인을 벗어나거나 홀딩 미드필더 주변의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웨스트햄이 빠른 전환과 침투를 통해 박스 안에서 한두 번만 제대로 기회를 잡는다면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재 울버햄튼의 수비 컨디션이다. 또한 울버햄튼이 실점을 허용한 이후 라인을 올리며 승부를 걸려고 할수록 3백 뒤쪽과 윙백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며 웨스트햄에게 역습 찬스를 더 많이 내줄 위험이 커진다. 웨스트햄은 교체 자원 퀄리티에서도 앞서 있어 후반 들어서도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차이가 후반 막판 추가골 혹은 쐐기골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때문에 이 경기를 단순히 홈이니까 울버햄튼이라는 논리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수비 구조와 스쿼드 밸런스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웨스트햄 쪽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된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울버햄튼은 실점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실점을 반복하는 패턴을 고치지 못한 팀이고, 웨스트햄은 파케타를 축으로 한 공격 패턴을 통해 꾸준히 찬스를 생산하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웨스트햄에게 유리한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이고, 내용과 결과 모두 원정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오사수나 vs 빌바오. 이번 매치는 3-4-3을 바탕으로 한 오사수나의 3백 구조와 4-2-3-1에서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빌바오의 패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오사수나는 기본적으로 부디미르를 향한 크로스와 세컨볼을 노리는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패턴을 선호하지만,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라인 사이 공간 관리에 약점을 드러내 온 팀이다. 3백과 윙백 사이, 그리고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 생기는 작은 틈을 상대가 집요하게 파고들면 한 번 라인이 무너진 뒤에는 박스 주변 수비가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빌바오는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할 수 있는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 갈라레타가 후방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개 방향을 바꾸고, 산세트가 라인 사이로 파고들며 패스를 받아 돌려놓는 순간 오사수나의 미드필더, 수비 라인 간 간격은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이냐키 윌리엄스가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채널을 가리지 않고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면 3백 수비 입장에서는 마킹 기준점을 잃고 한 번에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베렌게르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박스 앞에서 세컨볼과 컵백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산세트는 다시 박스 안으로 침투의 추가 옵션을 만들어준다. 오사수나는 이런 박스투박스 전개를 메인 전략으로 쓰는 팀들을 상대로 박스 주변 지역에서 수비 라인이 계속 끌려다니며 세컨볼과 두 번째 패스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 사이 공간에서 갈라레타 산세트 조합이 공을 오래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사수나의 3백과 윙백이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 벤치는 후반 승부처에서 교체 타이밍을 잘 잡는 편이고, 산세트 주변에 활동량이 많은 이선 자원을 추가 투입해 다시 압박 강도와 침투 속도를 끌어올리는 운영을 즐겨한다. 반면 오사수나는 후반으로 갈수록 3백과 윙백의 체력이 떨어지면 측면 복귀 속도가 늦어지고 박스 근처에서 파울로 끊는 빈도만 늘어나는 양상이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트피스와 리스타트 상황에서 빌바오가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이어가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된다. 전반에는 오사수나가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초반 압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라인 사이 간격과 박스 주변 응집력에서 빌바오와의 차이가 드러날 여지가 크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빌바오가 교체 카드로 중원과 이선에 신선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구간에서는 오사수나의 수비 블록이 더 깊이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박스 앞 공간은 제대로 막지 못하는 모순된 장면이 나올 위험도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라인 사이 점유에서 앞서는 빌바오가 오사수나의 구조적인 약점을 얼마나 꾸준히 공략하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쪽이 더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사수나 패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AS 모나코 vs 올림픽 리옹. 이 경기는 공격의 축을 잃고 무게중심이 흔들린 AS 모나코와 킥 퀄리티와 세트피스를 앞세워 상대를 파고들 수 있는 리옹의 맞대결이다. AS 모나코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골로빈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점유를 가져가며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비에르트에게 크로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아클리오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패스를 섞어 쓰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결국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나미노가 빠진 뒤로 이선에서 라인을 깨주는 움직임과 박스 근처에서의 마지막 연결 과정이 눈에 띄게 둔해졌기 때문에 점유에 비해 완성도 높은 찬스가 잘 나오지 않는 답답한 구간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옹은 사트리아노를 축으로 모레이라가 측면에서 1대1을 통해 파울을 유도하고 톨리소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프리킥 포인트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림을 노릴 것이다. 특히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얻어내는 프리킥마다 모레이라와 톨리소의 킥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프리킥 한두 번만 제대로 맞아도 경기 흐름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다. 모나코가 홈에서 밀어붙이기 위해 풀백을 동시에 올리는 순간 리옹은 역으로 그 뒷공간을 향해 빠른 전환 패스를 시도하면서 사트리아노와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AS 모나코가 볼을 더 오래 소유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진짜 득점 기대값은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더 많은 옵션을 가진 리옹 쪽에 실려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간이 지날수록 AS 모나코는 골이 필요해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리옹은 모레이라와 톨리소의 킥을 통해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과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AS 모나코의 공격이 비에르트 타깃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흐를 경우 리옹 입장에서는 중앙 박스 수비에만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는 파울 유도와 세트피스로 반격하는 패턴을 유지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모나코가 홈에서 한두 번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 전력 구성과 공격 밸런스를 감안하면 골로 이어질 확률은 이전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다. 반대로 리옹은 필드 플레이에서 막혔더라도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한 번, 두 번씩 슈팅 기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득점 가능성은 꾸준히 유지되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위치에서 킥을 때릴 수 있느냐로 승부가 옮겨가는 매치업이라 봐야 하고, 그 부분에서 리옹 쪽이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쥐고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공격의 축을 잃고 전개가 뻣뻣해진 AS 모나코보다 킥 퀄리티와 세트피스를 앞세운 리옹이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확실히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유벤투스 vs US 레체. 경기 주도권은 홈팀 유벤투스가 가져가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홈팀 유벤투스는 3백 빌드업으로 상대 1차 압박을 끌어낸 뒤 측면에서 중앙을 찌르는 전개를 자주 만든다. 그래서 코프메이너르스를 오른쪽 측면 공간에 두고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레체가 4-1-4-1로 내려서면 겉으로는 중앙이 두꺼워 보이지만 옆으로 흔들릴 때 균열이 커진다. 특히 레체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프스페이스 커버에 끌려 나오는 순간 박스 앞 세컨드 라인이 비는 게 문제다. 홈팀 유벤투스는 그 타이밍에 일디즈가 포켓에서 공을 잡고 슈팅이나 스루패스로 결정을 노릴 수 있다. 또한 오펜다는 라인 뒤를 향한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수비가 한 발만 늦어도 바로 치명타가 된다. 그래도 레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원정팀 레체는 피에로티의 직선 돌파로 전환 한 방을 만들면 분위기를 바꿀 힘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체의 공격이 길어질수록 홈팀 유벤투스의 역습 칼날이 더 선명해진다. 홈팀 유벤투스는 코프메이너르스가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며 수비 시선을 끌고 바깥에서 추가 오버래핑을 만들어 폭을 다시 넓힌다. 이 반복이 누적되면 레체의 포백은 옆으로 벌어지고 중앙 2선 압박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제그로바의 1대1 돌파와 주앙마리우의 측면 활력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에 한 골이 안 나와도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 유벤투스 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강해진다. 결국 이 경기는 인버티드 침투로 하프스페이스를 찢는 홈팀 유벤투스의 전술 상성이 승부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유벤투스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본머스 vs 아스날 FC.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불안한 측면 하프스페이스 수비 구조를 아스날이 측면 콤비네이션과 반대 전환 패턴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본머스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게 가져가 중앙을 닫는데 집중하겠지만 상대가 측면에서 템포를 높이며 패스를 주고받을 때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른쪽에서 부카요 사카와 데클란 라이스가 터치라인을 따라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연속적으로 찌르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본머스의 측면 수비 조직은 그 압박을 끝까지 버티기 어렵다. 사카가 안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슈팅, 크로스까지 선택지를 열어두고 라이스가 바깥쪽에서 혹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며 지원하면 본머스 풀백과 미드필더는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웨데고르가 하프 스페이스에 떠있는 상태로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본머스의 수비 블록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고 요케레스의 박스 안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실점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마침 본머스는 이런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에 약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 공격 루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경기 초반부터 박스 주변이 자주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아스날은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를 오른쪽 지역으로 몰아넣은 이후 준비된 전환 패턴을 통해 트로사르가 위치한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왼쪽 측면 윙포워드에게 볼을 연결해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낸다. 본머스 입장에서는 한쪽 측면 수비에 수적 우위를 걸기 위해 라인을 이동시키는 순간 반대편에서는 1대1 혹은 수적 열세 상황이 만들어지는 딜레마를 안고 가야 한다. 아스날은 이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사카 쪽에서 한번 흔들어 놓고 반대편에서 결정타를 노리는 변칙 패턴으로 상대를 흔드는 데 능숙한 팀이다. 본머스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앙투안 세메뉴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상황이 되겠지만 아스날의 하프라인 위 압박과 역습 방지 구조까지 감안하면 그 기회 자체가 넉넉하게 주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요케레스의 연계와 사카의 파괴력, 웨데고르의 패싱 밸런스가 동시에 살아나는 경기에서는 상대 입장에서는 어느 한 축만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본머스의 수비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될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아스날이 점유율과 위치 점유를 모두 가져가며 오른쪽 콤비네이션과 반대 전환 아이솔레이션을 번갈아 활용해 본머스의 수비 블록을 서서히 갈아넣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본머스가 초반에는 몸을 던져 버틴다 해도 후반으로 갈수록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에서의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고 그 틈을 아스날이 놓치지 않을 시나리오에 더욱 힘이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엘체 vs 비아레알. 이번 경기는 골 생산력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는 비아레알과 수비 조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엘체가 맞붙는 구조라 경기 전부터 기본적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엘체는 3-4-1-2로 라인을 세우고 라파 미르의 제공권과 발레라의 속도를 앞세워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 전개축인 로드리고 멘도자가 강한 압박에 묶이는 순간 빌드업이 금세 끊길 위험이 있다. 비아레알은 코메사네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세컨볼을 정리하고 모레이로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템포를 잡은 뒤 제라르 모레노의 움직임에 맞춰 전개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다. 경기당 평균 1.93득점을 기록 중인 공격 라인은 수비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엘체에게는 분명 부담이 큰 상대다. 엘체의 3백은 처음에는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윙백이 높게 올라갔다가 복귀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하프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위험한 장면이 나온다. 이 틈을 타 비아레알의 측면 자원과 제라르 모레노가 박스 안팎을 오가며 컵백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반복적인 슈팅 장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비아레알의 코너킥 패턴도 눈여겨볼 만하다. 니어 포스트로 향하는 런닝 점프와 중간에서의 헤더 꺾기 패턴은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라 엘체가 마킹을 잘 맞춰도 한 번씩은 뚫릴 여지가 있다. 코너킥가 자주 나온다면 그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고, 설령 첫 번째 헤더에서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세컨볼 상황에서 추가 슈팅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엘체 수비를 계속 압박하게 된다. 엘체는 라파미르를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반격할 수 있지만, 비아레알의 포백과 코메사냐가 박스 앞 공간을 잘 차단해준다면 이 찬스들도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에는 엘체가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라인을 높게 가져가 보려 하겠지만, 비아레알의 빌드업과 압박 회피 능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라인 뒤 공간이 먼저 노출될 위험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아레알의 공격 패턴은 더 정교해지고 엘체 수비 블록은 점점 자기 박스 안으로만 말려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후반 60분 이후에는 체력과 집중력 문제까지 겹치며 엘체의 클리어링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때부터 비아레알의 세컨볼 수거와 2차, 3차 파상 공세가 더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엘체가 얼만큼 버티느냐의 승부가 아니라 비아레알이 언제부터 골을 쌓기 시작하느냐의 문제에 가까운 흐름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엘체 입장에서는 라파미르의 한 방과 세트피스에서 동점 혹은 추격골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볼륨과 박스 안 완성도에서 비아레알의 우위를 부정하기 어렵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엘체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오지시니스 vs 스트라스부르.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나 홈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수비 안정감과 득점 생산력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니스는 3백 구조에서 윙백이 과감히 올라가는 대신 전환 상황에서 측면 뒷공간과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시즌 누적 29실점이라는 수치는 라인 컨트롤과 세컨드 볼 정리, 박스 안 집중력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기복이 심해 전반과 후반의 퍼포먼스가 크게 갈리거나 경기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반면에 스트라스부르는 경기당 평균 1.56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히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 공격 패턴 역시 단조롭지 않게 좌우와 중앙을 모두 활용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파이스가 중원과 2선 사이에서 템포를 조율해주고, 파니첼리와 엘 무라베가 박스 안팎 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어주기 때문에 90분 동안 최소한 2번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흐름만 놓고 보면 니스가 홈에서 볼을 소유하는 구간은 있더라도 실제로 위협적인 장면은 스트라스부르 쪽에서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니스의 수비 불안과 경기력 기복을 고려하면 한 번 실점 이후 분위기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패턴이 다시 등장할 위험도 적지 않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현재 순위 7위에서 보여주듯 시즌 내내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 내용과 결과 모두에서 니스를 압도할 수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결국 전술 구조, 최근 흐름, 득점력, 수비 안정감까지 종합하면 이번 매치는 니스가 홈에서 반전을 만들기보다는 스트라스부르가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탈란타 vs AS 로마.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헐거운 중원 간격과 AS 로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세트피스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를 향한 직선적인 전진 패스와 크로스로 1차 기점을 만들고, 케텔라에르와 파살리치가 그 주변에서 세컨볼과 세컨 패스를 담당하는 구조를 선호한다.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너무 넓게 벌어지다 보니 볼을 잃는 순간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에 공백이 크게 생기며 역습에 취약한 형태를 스스로 만들어버린다. 이 틈을 AS 로마의 에이스 마니코네가 절묘하게 파고들어 전진 패스를 연결한다면 아탈란타의 불안한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순간 엘 샤라위는 안쪽으로 컷이나며 슈팅 각도를 노리고, 퍼거스는 두 번째 박스로 침투해 세컨 찬스를 마무리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중원 압박이 한 번만 늦어져도 라인 사이와 측면 사이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는 장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세트피스에서도 AS 로마는 코너킥 상황마다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로 뛰어들어 중간 지점에서 헤더로 공을 잘라먹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세밀한 코너킥 루트는 첫 번째 타점에서 방향을 바꾸며 골문 앞으로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코너킥가 나올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탈란타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이 늦고 세컨볼 대처가 깔끔하지 못해 한 번 걷어낸 공을 다시 허용하는 약점이 있어 AS 로마의 세트피스 패턴에 특히 취약한 구조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아탈란타의 3백은 전진 수비를 시도하지만 중원 보호가 약해 등 뒤 공간을 내주기 쉬운 반면 AS 로마는 코네와 퍼거슨이 왕성한 활동량으로 12선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탈란타의 수비 간격과 체력은 더 벌어지고 떨어지는 반면 AS 로마는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집중력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여지가 크다.
특히 아탈란타가 라인을 올려 승부를 보려는 타이밍에는 코네가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고 엘 샤라위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 카운터 한 방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 한다. 경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아탈란타의 중원 간격 문제와 세트피스 수비 불안, 그리고 AS 로마의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코너킥 패턴 완성도가 맞물리면서 흐름은 점차 AS 로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간격과 하프스페이스 점유,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더 조직적인 팀이 웃게 되는 승부이고, 그 조건에 더 부합하는 쪽은 AS 로마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파뇰 vs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더비라는 감정선도 있지만, 그보다 볼을 어느 팀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배하느냐가 곧바로 승부와 연결될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볼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선수들을 촘촘하게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가져오는 전술적 흐름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철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볼이 있는 쪽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뒤 압박을 피해 나가며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빚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볼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팀이 결국 더 많은 슈팅 찬스를 만들고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의 점유율 축구는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결과와 직결되는 무기다. 에스파뇰은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를 축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틀어주는 순간 전방으로 나가는 통로 자체가 막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며 버텨주고, 페란 토레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패드리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으며 상대의 블록을 조금씩 벌려놓는 그림이 예상된다. 에스파뇰 수비 입장에서는 이 움직임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와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볼을 잃은 직후 곧바로 주변 지역에 인원을 투입해 압박을 거는 전환 속도가 빨라 에스파뇰이 공을 잡아도 2, 3초 안에 다시 빼앗기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에스파뇰 선수들은 압박을 버티기 위해 더 많이 뛰어야 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서 박스 안 커버와 세컨볼 대처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리그 상위권 경쟁과 함께 점유율 축구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증명하려 될 것이다. 교체 카드에서도 바르셀로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선발 자원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을 후반 교체 자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추가골을 노리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에스파뇰이 홈 분위기와 더비 특유의 집중력으로 초반을 버틴다 해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유율 차이와 슈팅 숫자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질 수 있는 구도다. 결국 이 경기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어느 구역에서 공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팀은 구조적으로 바르셀로나에 더 가깝다. 종합적으로 전술 완성도, 개별 기량, 전환 속도, 교체 자원까지 모두 합쳐보면 바르셀로나 승리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파뇰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릴 OSC vs 스타드렌. 이번 경기는 포백을 사용하는 릴과 3백 윙백 시스템을 활용하는 스타드렌의 구조적 상성, 그리고 측면과 반대편 전환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릴은 에단 은바페와 하랄손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와 점유 위주의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려 할 것이고, 지루를 향한 크로스와 세컨 찬스를 엮어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포백의 풀백이 전진하면서 생기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은 3백을 쓰는 팀에게는 반대 전환 한 번으로 곧바로 파고들 수 있는 타깃이 된다. 스타드렌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기 위해 요르단 국가대표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를 왼쪽 윙백으로 두고 폭발적인 돌파를 전개한다. 무사 알타마리가 왼쪽 측면 공간에서 피지컬과 드리블을 앞세워 포백 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면 리드 측면 수비 조직과 더블 볼란치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며 수비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반대편에 위치한 스트라이커 르폴에게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슈팅 공간이 열리게 되고, 론지에가 그 타이밍에 맞춰 정확한 전환 패스를 공급해주면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릴 입장에서는 하랄손과 에단 은바페가 수비 전환 시 어느 정도 폭을 커버해줘야 하지만, 공격 시에는 두 선수 모두 전진 성향이 강해 순간적인 역습 전환 상황에서는 숫자상 열세를 감수해야 하는 구간이 생긴다. 특히 포백이 중앙을 좁히기 위해 안쪽으로 모이는 순간 무사 알타마리의 돌파와 그에 이은 반대 전환 패턴은 릴 이 구조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타드렌은 3백이 중앙을 단단히 채워주고 중원 숫자 우위를 통해 릴의 빌드업을 중간에서 끊어내며 끊어낸 볼을 곧바로 좌측 윙백 쪽으로 배달해 전진 드리블을 유도할 것이다. 릴 이에 맞서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게 가져간다면 경기 템포는 다소 느려질 수 있지만, 세트피스와 롱볼 상황에서 스타드 렌의 세컨볼 경쟁력이 더 잘 드러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반대로 릴 이 홈 경기라는 이유로 라인을 과감히 끌어올리고 지루를 향한 크로스 빈도를 늘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무사 알타마리와 르폴에게 넓은 전환 공간을 선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율 자체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더 날카로운 찬스를 만드는 쪽은 반대 전환 패턴을 손에 쥔 스타드 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릴 수비진이 측면 중앙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스텝이 무거워지고 한 번 놓친 마킹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포백이 측면 돌파와 반대 전환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쓰리백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점유하느냐의 싸움인데, 현재 흐름과 상성만 놓고 보면 스타드 렌쪽 손을 들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